안녕하세요. 빅스데이터 강승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라인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라인 그래프는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는데 적합한 시각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그레이색 라인 밑에 있는 측정값 중에 첫 번째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러면 태블로에서는 마크가 자동으로 막대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매출 하나하나 쌓아서 쭉 한 덩어리로 보는 데는 이 막대로 보는 데 적합하다고 해서 막대 자동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차원값 중에서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주문일자라는 날짜 형식의 필드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마크가 막대였는데 이제 라인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선반에 들어가 있는 주문 일자 중에서 여기 앞에 연도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원본에 있는 2018년, 19년, 20년, 21년의 매출이 라인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 주문일자 년 앞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 앞에 있던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연보다 하위 개념인 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뷰에는 연, 그 다음에 분기가 나타나게 됐고요. 저희는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 분기, 그리고 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월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뷰가 연도, 분기, 월, 일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로 변경을 하면 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라인 그래프 모두 이 뷰에 있는 맞춤에 꼭 맞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저희가 열선반 연 앞에 있는 연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그 하위에 펼쳐졌던 모든 값들이 줄어들어서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면 연 분기, 그 다음에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면 월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운데 있는 분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밖으로 던지면 현재 뷰는 연과 월로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매출값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툴바에 있는 T 모양의 마크 레이블 표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매출값을 측정값에서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 월 기준으로 매출값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라인 그래프 위에 기본적으로 1000만 단위 또는 억 단위의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영역들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에 있는 레이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마크가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네 번째에 있는 최소 / 최대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범위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같은 연도에서 최소값 하나, 최대값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의 패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연도 사이에 있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영역을 패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레이블을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를 테이블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 하나, 최대값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범위는 테이블 패널 셀이 있는데요.
테이블은 전체 기준, 패널은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기준, 셀은 여기 모두에 있는 값들을 셀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범위를 패널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마크를 다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최소 슬래시 최대가 아니라 저희는 라인 끝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인 끝을 선택을 하면 같은 패널인, 즉 같은 연도에서 라인 끝인 1월과 12월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12월만 표시하고 싶다면 선 시작점 레이블을 체크 해제하시면 선 끝점 레이블인 매년 12월에 대한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레이블 마크를 가장 최근을 선택을 하면 패널 기준으로 가장 최근은 12월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범위를 테이블로 변경을 하면 전체 기준에서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만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레이블 마크를 최소 슬래시 최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패널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평균 라인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평균 라인 넣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좌측 사이드바에서 분석 패널에 있습니다. 분석 패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 두 번째 있는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참조선 추가해 보시면 테이블, 패널, 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해서 나중에 본다면 테이블은 전체 기준, 패널은 같은 테두리 안에,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도 안에 있는 부분이 패널이 되고요. 셀은 각각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전체 평균으로 보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참조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평균 라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우스 오버하시면 평균 이꼴 7,619만 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저희는 연 평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평균 라인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연도 기준으로 평균 라인을 추가하기 위해 패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도별 평균 값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매출을 막대가 아니라 라인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이때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날짜 타입의 필드를 활용을 해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 분기, 월, 일로 각각 쪼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이블과 패널, 셀의 범위에 따라서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균 라인을 추가해 봤는데요. 이거를 전체 기준 또는 각각의 연도, 즉 패널 기준으로도 평균 라인을 추가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워크시트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패널을 데이터 패널로 변경할게요. 다시 한번 측정값 첫 번째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밑에 세 번째 주물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매출을 주물자 연도 기준으로 라인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13번에 있는 연 주물자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시면 아랫방향의 세모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에서는 이 아랫방향의 세모를 옵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쯤 보시면 연, 분기, 월, 일이 있는데 연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또 연, 분기, 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요. 연도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분기는 2015년 2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은 파란색 불연속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는 초록색 연속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막대 그래프의 색상을 인코딩 할 때 연속형과 불연속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날짜 개념에서도 역시 불연속형과 연속형이 있습니다. 먼저 불연속형 현재 선택되어 있는 연도 밑에 있는 분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값은 딱 4가지만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만약에 이 4분기에 대한 값이 지금 매출이 12억 5,100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2018년 4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4분기 총 4가지 연도의 분기가 4분기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덩어리를 나눠서 보는 기준은 차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차원에 있는 주문자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한 덩어리가 4개 연도의 덩어리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여기 툴바에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선반에 있는 분기 주문일자의 아랫방향의 세모 옵션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분기, 즉 2015년 2분기라고 예시되어 있는 연속형 분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다르게 데이터 원본 처음부터 끝까지 연분기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선반에 있는 분기 주문자의 아랫방향의 세모 옵션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연속형 월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값은 딱 12가지만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하나씩 분절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열선반에 있는 월 주문일자의 아랫방향의 세모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속형 월을 선택을 하면 즉 2015년 5월이라고 되어 있는 예시인 연속형 월을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후에도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면 계속 라인은 연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날짜 형식을 어떻게 라인 그래프로 표현하는지였고요. 즉 날짜 타입의 필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보는 개념은 연속형이고요. 지금처럼 하나씩 끊어서 표현하는 방법은 불연속형입니다. 그래서 불연속형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연속형은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가 적합한지는 실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분석을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